인공지능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토요일이고 그리고 수능도 끝났고 그래서 웜업을 스트레칭으로 하지 않고 스트레칭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몸을 좀 풀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뭔지 아시는 분? 이번 수능 문제였나? 이번 수능 홀수형 국어 34번부터 37번 지문입니다. 한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3D 애니메이션하고 나와서 모델링 얘기도 나오고 렌더링 얘기 나오고 마지막 패러그래프는 GPU에 대한 얘기 나오죠. 한 1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죠. 국어니까.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다운받으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수업 시간에 이제 앞으로 엄청 볼 텐데 자, 그러면 지문은 됐고 문제 34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어떤 걸 것 같아요? 자, 아시는 분은 답을 채팅창에다가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상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 자, 친구들 중에 와 벌써 답을 말한 친구가 있는데 2번 그쵸? 모델링이란 거는 어떤 화소값을 정하는 거고 렌더링은 화소값이 한번 정해지면 제 머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 이 모양이 변하지 않죠. 모델링을 한 거예요. 모델. 그 다음 옆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제 몸의 모델이 변하지 않죠. 그거를 렌더링이라고 그래서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의 고위 표면의 특성은 화소값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건 모델링이죠. 그래서 적절치 않은 것. 자, 35번 답을 먼저 말했네. 35번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특성화하는 거예요. 모델링은. 뭘로 한다? 삼각형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막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무슨 사람 모양이 선을 막 조금 자잘하게 막 선 긋은 거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막 이렇게 돌고 막 그게 이제 결국에 막 로봇이 되고 그게 결국 다 삼각형으로 모든 걸 나타낼 수 있거든요. 세밀하게 나타낼 땐 아주 작은 삼각형, 러프하게 나타낼 땐 큰 삼각형. 그래서 삼각형들의 조합으로 물체의 복잡한 공간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죠. 삼각형을 어떻게 정교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 예를 들면 TV 같은 거 보면 TV에 아주 디테일하게 진짜 심지어 여기 모공까지 다 보이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다 점뿐이 없어요. 거기 보면 픽셀이라고 불리는. 근데 굉장히 고화질은 점이 많은 거. 마찬가지로 정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이 굉장히 많게 하면은 삼각형을 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문을 안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다음 36번은 기억이 뭐지? GPU. 우리 첫 시간에 얘기할 때 CPU 얘기했고 GPU는 어떤 친구가 GPU 있어요 뭐 하고 얘기했었죠. Graphic Processing Unit. 기억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은 어떤 걸 것 같아요? 4번. 와, 여기 있는 친구들 굉장히 빠르네. 먼저 문제 풀었나? 맞아요. 4번. 정점 위치를 구하기에 결국 연산을 하는 거예요. 모델링이 정해지면 작아지면은 삼각형이 작아지겠죠. 그리고 줌인하면 가까이서 보면 삼각형이 커지고 그래서 연산만 하면 모델한 거를 연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산을 할 때 시퀀셜하게 처리하는 거를 우리가 코어라고 배웠죠. 코어는 여러 개를 갖고 처리한다. 토탈 합치면 이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똑같아요. 어차피 연산의 총합은. 마치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연산의 총합은. 그래서 한 개를 갖고 하나 10개를 갖고 하나 총 연산은 같지만 10개로 하면 당연히 빠르겠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이것도 지문을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 자, 37번 마지막. 4번 4번이 맞는 것 같네. 그쵸?
그다음 모델링이 된 이후엔 다 렌더링이에요. 그래서 렌더링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물체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삼각형이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면 3에 보면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럼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연산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4번 모델링 단계에서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져요. 모델링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렌더링 단계에서도 풍선이 가만히 있으면 변하지 않고, 그래서 4번이 적절치 않은 거. 이 예제를 보여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 문제를 갖고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이런 문제는 다시는 안 나올 테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앞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꼭 인공지능이 아니라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한 그 내용들이 수능에 나올 수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사회 탐구 영역, 특히 소셜러지라고 그러는 사회 탐구 영역, 그리고 바이올러지, 생물, 과학 이런 분야에 인공지능이 지금 실질적으로도 안 쓰이는 분야가 없어요. 그 얘기는 국어에서 결국 지문을 만들 때,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참고로 저는 사범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되려고 그랬다가 임용고시를 도저히 못 볼 것 같아서 포기를 하고, 사실은 취직을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아직도 교사 자격증이 가지고 있는 몸으로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사회 현상을 반영할 수뿐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낼 때. 뜬금없이 1950년대 사회 현상을 내는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없는 거고, 뭐 선사시대 이렇게 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현재의 사회 현상, 특히나 이런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가 계속 각각의 영역에 국어, 수학, 사회과학 이런데 다 쓰이니까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꼭 이런 국어 지문뿐만이 아니라 아마 내년도 되면은 수학 같은 것도, 예를 들면은 선형대수, 행렬 이런, 아니면 옵티마이 최적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제 예상은. 저를 믿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를 믿고 또 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는 컴퓨터만 공부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회 현상을 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경향은 계속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회 쪽 문제 관련된 것도, 사회 현상 이런 거 모든 분석에 지금 머신러닝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능 문제를 우연찮게 이걸 접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 실제 했던 수능 문제인데, 아마 배점이 이게 3점짜리 거예요. 3점이면 높은 거죠?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배점이 3점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계속 온라인 교육으로 될지 모르지만, 일단 계획했던 마지막 4주차 1차 인공지능 교육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지급된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제가 화면을 바꿀 수 있을지, 잠깐만요. 네, 바뀌었죠. 이와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분들한테 지급된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를 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조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쉽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는 팀별로 하나씩 한 세트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친구네나 아니면은 학교에 모여서 작업을 하실 텐데, 서로 도와가면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교육 선발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 비디오 로그로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제안은 팀당 4명이니까 한 명은 계속 레코딩을 하는,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도움을 준다든지 비디오 클립을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메인, 이 조립하는 친구, 이거를 뭐 두 사람이 20개의 손가락을 갖고 아마 덤비면 거의 조립이 안 될 거예요. 한 사람이 메인이 돼서 조립을 하는데, 한 명이 메인이 있고 한 명은 보조 역할을 하는. 보조 역할은 여러분들 지급받으셨지만 이런 볼트 너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장난감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하나,
다 만들어진 것도 파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요 볼트 너트나 이런 부품들을 옆에서 이렇게 시다 역할을 하는 그 전문 용어로 그런 말 잘 안 쓰죠 요즘은. 그 도움을 주는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으면 좋겠고, 그럼 3명이죠. 다른 한 명은 제가 아마 좀 빨리 나갈 거예요 조립을. 그러면 캐치업 하기 힘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그 이제 그런 캐치업하지 못하는 거, 쫓아가지 못하는 거를 뒤에서 뭐 이렇게 조립을 해주는 친구 정도. 그러면 4명 정도면 아마 그런 셋업을 갖고 그 오늘 하시면 예상 시간 2시간에서 2시간 반 안에 조립을 마치려고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있어야 될 거는 이거는 완성된 거고, 지금 카메라를 다 세팅을 해놔서 보여드리기 힘들지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요 박스, 화면이 다 꽉 차네. 그래서 박스에서 다 꺼내가지고 일단 그 펼쳐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찾기가 편해서. 이게 이것저것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봉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펼쳐 놓으시고,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는 4명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우리가 4개를 다 쓸 거는 아니까 4명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하고, 혹시 하다가 SD카드가 안 된다 그럼 다른 사람 SD카드를 갖다 켜도 돼요. 라즈베리 파이에 하나에 다른 SD카드가 꽂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라즈베리 파이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를 준비해 주시고, 혹시나 배터리 건전지를 충전을 안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충전하시는데 아마 그 충분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그 전부 다 오늘 계획된 실습을 다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두는 게 좋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충전을 해놓고요. 이게 만약 자동차가 잘 만들어져서 얘를 구동을 하는 걸 한다 그러면 한 15분에서 20분 이상 못 가요. 이 건전지가. 그냥 켜놓기만 하면은 1시간, 2시간도 가는데 이 모터를 사용해서 구동을 하면 10분, 15분 정도면은 아웃 배터리가 되니까, 그 지금 건전지가 4개가 지급됐나요? 2개가 지급됐나요? 2개가 지급됐습니다. 2개요? 그러면은 최대한 그 건전지를 전략해 가지고 오늘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분의, 이게 쿠팡이나 이런 알리익스프레스에 다 파는 그 건전지니까 혹시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여분을 좀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걸 갖고 실습을 하고 그럴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실습을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간단히 오늘 이 우리가 준비한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가 어떤 건지 설명하는 중간에 그 사이에 잠깐만 혹시 준비가 안 됐으면은 한두 친구들이 그 오늘 실습할 것들을 책상에다 이렇게 아니면 바닥에다가 이렇게 셋업을, 바닥도 좋아요. 괜히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힘들게 하지 말고 막 떨어져서 부품 돌아다니거든요.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하셔도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용하는 교육 플랫폼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습니다. 제가 앞서도 첫째 날 교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펜, 포인터, 펜. 네. 우리가 인공지능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컴퓨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인공지능 프로젝트나 교보제에 당연히 이런 일반 목적, 범용 컴퓨터, 제너럴 퍼포스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랩탑을 맨날 들고 다녀서 로봇을 여기다 갖다 끼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프로젝트 보면은 랩탑을, 그러니까 노트북을 그 프로젝트 안에다 막 이렇게 박아놓기도 하고 이런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앞서 3주차 교육에서 배웠던 라즈베리 파이를 우리 범용 컴퓨터로 사용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플러스 뭐를 할 수 있냐면 컨트롤러, 혹시 알두이노로 해보신 분들은 알두이노 그 시리얼 케이블로 연결해 가지고 USB를 통해서 막 코딩한 거 보내고 막 이러죠. 그러려니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에 얘 컨트롤러를 연결해 가지고 알두이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은 이 알두이노 같은 이 컨트롤러에 연결된 센서들, 예를 들면은 카메라 아니면은 IR 센서. IR 센서가 뭐죠? 혹시 아시는 분? IR.
인프라레드, 레드의 적외선, 맞죠? 적외선 카메라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센서, 플렉서빌리티를 체크하는 센서, 온도를 체크하는 센서, 그리고 기타 다양한 센서들을 우리가 결국엔 라스베리 파이에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 2, 3주차에서 배웠던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오늘도 이제 마지막 시간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컨트롤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 10줄 이 정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나중에 되면. 그게 우리가 그 이번 교육에서 소개시켜 드리려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거기 교육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걸 알아두시면은 그래서 나중에 어떤 목적의 프로젝트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쉽게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내가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라스베리 파이에서 컨트롤을 이용해서 다양한 센서들을 연결해 가지고 디자인하시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라스베리 파이가 여기 있고 이거는 좀 변형된 버전인데 PWM 컨트롤러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썬파운드의 컨트롤러보다는 더 심플한 그리고 쌉니다. 이게 한 돈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되는 컨트롤러인데 이 컨트롤러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터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 서버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 기타 다양한 그 센서들을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아주 편한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센서는 크게 3가지 카메라 그리고 DC 모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터 요거랑 그리고 방향을 조절하는 서버 세 개인데 그 중에서 스티어링 휠 서버 요 3가지를 우리가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를 보내드렸고 지금 앞에 여러분들 앞에 팀별로 하나씩 있을 테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 여기에 관심이 진짜 많다 하면은 여러 가지를 또 더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이걸 뭐냐면은 구글 코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뭐냐면 앞서 우리 수능에서도 보셨지만 그 GPU라는 게 앞서서는 그래픽 프로세스로 이용이 됐지만 그래픽에 여러분들 게임 하시면은 어떤 그래픽 카드가 좋아요? 아주 빨리 연산이 되는 그래픽 카드가 당연히 좋겠죠. 왜? 화면이 끊기지가 않죠. 만약 그래픽 카드가 나쁘면은 화면이 렌더링을 할 때 끊겨요. 그때 나오는 게 렌더링이에요. 우리 앞서 그 수능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그 GPU를 이용해서 우리가 렌더링이 잘 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GPU의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하고 열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픽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니터나 TV 보면 행과 열로 화소가 나오죠. 픽셀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이거를 진짜 행열 연산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연산들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많은 대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행과 열로 표현이 돼요. 왜 여러분들 선생님들 보면 엑셀 켜놓고 성적 산출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요. 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행과 열로 표현이 많이 돼요. 그러면은 그 행과 열이 행열. 여러분들 게임하는 화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GPU를 그런 인공지능 연산에다 사용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걸 텐서라고 그래요. 행열이라고 매트릭이라고 안 그러고 행열이라고 텐서라고 그러는데 그 텐서를 연산을 빠르게 하는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요즘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그 엔비디아 같은 데서 요즘 인공지능 많은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엔비디아가 예전에는 그래픽 카드 게임을 위한 회사였어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게임 연산이 인공지능 연산이라 그래서 나중에 혹시 부모님한테 가서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래픽 카드 이런 거 좋은 거 GPU 좋은 거 사고 싶은데 인공지능 공부하고 싶어서 GPU 이거 사주세요 하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 못 져요. 근데 같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연산의 포맷이 연산이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나중에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이걸 연결하면 아주 훌륭한 인공지능 그 텐서플로우를 탑재한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를 아주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재작년에 수행한 그 인공지능 자동차를 이용해서 화면이 저희가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2차 집합교육, 3차 발표할 때 하려는 게 이겁니다. 저기 스탑 사인을 자동으로 디텍트해서 자동차가 섰다가 다시 가는 거를 구현하는 거. 이때 스탑 사인 구현을 우리 인공지능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우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잘 수행이 되면 어떻게 내가 응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 프로젝트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분해해가지고,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조립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뜯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립을 해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뭐냐면은 서버 스피어 로봇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이게 구조 서버 스피어 요 위에다가 벌레를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요 위에다 벌레 여기다가 딱 개미 같은 거 아니면은 인섹트 얘네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막 랜덤하게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비헤이비어 행동 패턴을 좀 분석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위에다 설치하면 막 돌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웃 오브 레인지로 이 카메라에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걸 또 카메라를 쫓아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만드는 게 이게 마치 이거 뭐라 그러죠? 뛰는 거. 영어로는 트레드밀이라고 그러고 이거. 러닝머신. 그치, 러닝머신. 그 러닝머신처럼 벌레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얘는 반대로 이렇게 옮기면 항상 벌레는 어디 있겠어요? 이 정점에 있는 거죠. 정점에. 그러면 여기 딱 위에다 카메라를 딱 설치해 두면 계속 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움직임을 패턴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연구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다 형광물질을 입혀주면 이 인섹트의 뇌가 어디가 반응하는지 레프턴 하는 데는 어디로 반응하는지 라이턴 하는 데 어느 반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형광물질을 입혀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이 인섹트를 컨트롤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게 어디에 쓰이냐? 예를 들면 메뚜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의 행동 비헤이비어를 연구해서 그 식량난 해결하고 이런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자율주행 자동차랑 뭔 상관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부품 보시면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에 쓰였던 부품을 그대로 쓴 거예요. 여기 라스베리 파이가 여기 들어가 있죠. 컨트롤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여기 위에다가 똑같은 카메라를 올렸죠. 그리고 바퀴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죠. 그리고 DC 모터를 여기 2개뿐이 없어서 하나는 더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프레임을 이렇게 이거는 로봇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메이크업 빔이라고 그러던가 그 빔 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랑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 로봇이라든지 어떤 any kind of robot may have the same thing. 브레인이 있고 그리고 센서가 있고 그리고 로보틱, 키네마틱 오퍼레이션이라고는 움직임이 있는 거. 그렇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다만 그냥 자동차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자동차 프로젝트가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아주 베이직한 그 브레인 그리고 센서 그리고 움직임을 담당하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잘 조립이 된 이쁜 자동차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굳이 어렵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익숙해지면 얘가 나중에 나는 예를 들어서 그린하우스에 물을 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인공지능. 그러면은 자동차 어떤 여기다 물 호스 같은 거 아니면 칼라로 해서 그 모양을 가지고 특정 식물을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액션을 취해 주는 거. 그러면은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예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예인데 이건 뭐냐면 자동 알약 분류기. 한국말로 하자면 자동 알약 분류기. 그러면 여기다가 알약을 딱 집어넣어주면 여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여기 빨간 거 보이죠?
빨간 약일 경우에는 얘가 다리가 요 레그가 빨간색이 해당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 그 서버가 달려 여기 서버가 달려 있죠.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색깔로 알약을 디텍트해서 이렇게 그 색깔에 맞는 곳에다가 분류하는 이건 꼭 색깔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모양도 할 수 있겠죠. 쉐입으로. 쉐입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인공지능에서 분류하는데. 그러면 이런 걸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화면이 굉장히 화질이 안 좋은데 한번 동작하는 걸 잠깐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알약을 넣어주면 그거의 색깔에 따라서 얘가 암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파란색이니까 파란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컨트롤러랑 라스베리 파이 범용 컴퓨터가 여기 쓰였고 카메라가 여기 장착이 돼 있고 서버가 2개 정도 들어가요. 여기 이렇게 옮기고 얘 암을 움직이는 거 2개의 서버가 들어가고 그리고 건전지 그리고 여기다 뭐 알두이노에서 사용되는 이런 모니터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아주 훌륭한 분류기가 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이거를 그대로 뭐 따라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로서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인공지능을 위한 나중에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건 다 똑같아요. 어떤 브레인이 있고 센서가 있고 동작을 하게 하는 액션을 취하는 그러면 이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프로젝트는 어디 딴 데서 나오는 게 대단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니면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아니면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래서 교보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 키트입니다. 그래서 다 완성된 기성 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괜히 복잡하고 나중에 다 뜯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서베이. 자, 나는 라스베리 파이에서 와이파이의 VNC 비어를 이용해서 라스베리 파이에 연결할 수 있다. 있으면 yes. 이거는 어너니머스니까는 아마 누가 안 됐는지 누가 됐는지 알 수 없을 거예요. 혹시나 내가 안 됐더라도 여러분 팀원 중에 되신 분이 있으면 그 라스베리 파이랑 SD 카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천천히 녹화된 비디오나 교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습하면 충분히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104분이 접속을 하셨는데 70몇 분이 자, 현재까지 결과는 이 정도입니다. 70% 정도 연결에 성공했다. 그럼 아주 훌륭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나머지 30%는 여러분들 팀원들이 같이 도와줘서 적어도 라즈베리 파이에는 연결해서 내가 컴퓨터 하나 이번에 공짜로 생겼다. 이 정도 기분이 들 정도까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4주차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잠깐 쉐어하기 전에 제 화면을 바꾸고
자, 여러분들 제 손이 보이시죠? 여기가 제 지금 이제 작업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를 화면과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는, 자, 그러면 어떤 부품들이 있냐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먼저 플라스틱으로 된 플레이트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급된 거는 간단히 확인해 보시면 제일 큰 거, 이게 메인 바디고요. 그리고 여기 앞바퀴에 십자 모양으로 된 게 앞바퀴에 들어갈 거고, 그 외에 그 L자 모양으로 꺾여진 거랑 네모난 거는 우리가 나중에 카메라, 팬 앤 틸트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화면을 제가 조금 키울게요. 작으니까 위쪽에. 여기에 키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됐다. 자, 그리고 하나는 요 기다랗게 막대기 모양으로 된 거는 스티어링, 나중에 이거 조종관, 조종축이에요. 앞바퀴. 그래서 흰 락커암이라는 게 결합이 돼 있어요. 락커암이라는 게 결합이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메인 플레이트고, 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우리가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까만색 플레이트가 있는데 조심할 점은 얘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프레자일 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플렉서블 해요. 근데 너무 세게 하면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항상 조립을 할 때 무조건 세게 꽉 조이는 거는 그 문제가 생겨요. 적당히 그냥 손으로만 조여서 헐겁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돼요. 일단 손으로 조이고, 그 다음에 얼마 전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갈았는데, 직접 그냥 제가 운전병이어서 군대 있을 때 직접 하는 거 좋아하는데, 혹시나 몰라가지고 오일 필터를 돌리다가 너무 세게 돌려서 오일 필터가 터져서 오일이 바닥에 막 쏟아졌어요. 항상 저도 마음속에 세게 조이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어떤 때는 혹시나 해서 세게 조이는데, 혹시나 하면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조이면 좋을까 하고 생각이 되면 거기서 멈추면 딱 맞아요. 그래서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시고, 다음에 하얀색 요 락커암인데 나중에 하다 보면 여기가 막 짜증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조그만 거 하나, 큰 거 두 개가 필요해요. 근데 얘가 진짜 특히 저같이 노안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문제 없으리라고 보는데, 요거 조립할 때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한 친구가 따로 조립을 제가 맡길 거예요. 자, 그리고 기타 이러한 게 있는데, 이거를 여기 보시면 요 박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요 벽면에 써 있는 걸 봐도 되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펜. 자, 이름을 보면, 여기 이름을 보면 M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M의 뜻. 미들. 어저께 혹시 제가 비디오를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M은 메트릭이라고 해서 밀리미터, 센티미터, 그리고 킬로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인치, 풋, 뭐 이런 거, 마일 이런 거 쓰죠. 그래서 그 외에 밀리미터, 이 표준으로 쓰는 거를 우리가 M이라고 해요. 그래서 M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넘버가 이게 다이어미터예요. 다이어미터 뭐냐면 요거 직경. 볼트인 경우는 요거, 너트인 경우는 요 안에 홀의 직경, 다이어미터. 그러면은 문제, 두 번째 나오는 숫자는 뭘까요? 와, 좀 화면이 그로테스크하네요. 손이 이렇게 있으니까는 무슨 로봇 같기도 하고. 그쵸? 개수, 길이, 높이, 개수, 길이, 높이. 이거는 길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요 길이가 얘는 6mm, 얘는 기니까 25mm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작은 거에서 큰 순으로 이렇게 배열해 놨어요. 직경이 작은 거에서 큰 순으로 다 플랜이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기 2.5, 3mm 이런 식으로, 이건 길이로 이렇게 길어지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될 건 3개의 컨트롤러가 있어요. 이 썬파운드에서 만든 건데 이거는 범용으로 쓰이지 않고 이 자동차에 주로 쓰이는 건데 3개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우리가 보통 햇이라고 그래요. 햇은 뭐냐면 라스베리 파이 위에다가 꼭 알두이노 할 때 브레드보드 연결하듯이 이렇게 얹어놓고 쓴 거예요. 그래서 햇 같은 거, 머리 햇. 그래서 요 햇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그래서 이 햇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시리얼 케이블을 여기다 연결할 수 있어요. 잘 안 보실 거예요. 제 카메라가 실수로 화질이 저화질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눈을 부릅뜨고 요 앞에 4개 노란색 어디냐면은 이 화면에서 보면 요거 얘를 시리얼 케이블에 연결하시면은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그 지난번 그 교재를 보시면 요거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로버햇이라고 라스베리파이 위에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PCA 9865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서버 나중에 이러한 서버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쪽 1번부터 해가지고 쭉 연결하는 색깔별로 띄우면 돼요.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조그만 거는 TV 6612라고 해서 얘는 얘를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DC 모터를 연결하게 하는 서버입니다. 3가지가 있는데 다 프로그래밍이 일단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는 서버를 더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 PCA에다 연결해서 쓰실 수 있고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썬파운드에서 제공하는 이 서버 얘는 까딱까딱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테이션을 안 하고 까딱까딱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앵글이 있어요. 그 앵글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테고 이게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한 돈 1,000원도 안 할 거예요. 굉장히 제일 싸구려 모터와 서버를 사용. 이것도 한 1,000원, 돈 10,000원이면 한 10개 정도 사실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그러한 서버를 사용을 하고 DC 모터는 얘를 사용하고 웹 카메라는 우리가 이건데 얘의 문제점은 너무 또 이것도 싼 놈이에요. 이게 한 2,000원 정도 할 거예요. 인터넷에서. 근데 굳이 싼 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화질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고화질이 있으면은 연산이 많아져요. 나중에. 그래서 느려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안경을 벗고 운전하면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안경을 벗고 하면은. 운전하는데 사실 지장이 없어요. 힘들 것 같지만 벗고 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인포메이션이 저한테 안 들어와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이렇게 too much 인포메이션이 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단순할수록 좋을 때가 있어요. 이 이미지 카메라에 관련된 프로세싱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인을 디텍트하고 싶다. 그럼 라인만 찾으면 되지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뭐 무슨 그 크랙 난 거 이렇게 금이 간 거 이런 것까지 쓰면 막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단순한 이것도 사실 고화질인데 이런 싼 카메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고 그 기타 이제 바퀴가 있고 바퀴도 지금 이렇게 조립이 미리 돼 있어요. 이게 혹시 움직이나 확인을 해주세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나중에 돼야지 여러분들 바퀴가 잘 굴려갈 수 있고 기타 있고 여러분들한테 롱 노즈 플라이어라고 제공이 되는데 이게 있으면은 조립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요거랑 드라이버 2개 정도만 사용하시면 기타 뭐 렌치도 가끔씩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 중에 지금 요 3가지는 먼저 이렇게 조립이 돼 있고요. 이렇게 3개는 조립이 돼서 제공이 돼 있고 요 펜앤틸트랑 펜앤틸트 플레이트는 오늘 조립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조립이 돼서 나갔고 요때 확인해 주실 거는 지금 제가 지금부터 잠시만요. 화면이
아, 여기 있다. 자, 그러면 제 화면이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네, 크게 그 화면만 보입니다. 예, 예, 잘 됐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도 같이 펴놓고 하세요. 제가 지금 화면을 그 교재를 같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대동형 화면을 보여드릴 테니까 교재를 보면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교대로 바뀌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는 빨간색이 위에, 하나는 까만색이 위에예요. 왜 그럴까요? 구분하려고? 굳이 그렇게 구분했을까?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가 되죠. 얘네들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마주보고 있으니까 반대로 위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헷갈리지 말라고도 있겠지만 반대 방향으로 서로 돌아가게, 그래야지 결국 같은 방향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혹시나 그 제작진의 실수로 잘못 조립이 돼 있더라도 풀지 마세요.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굳이 지금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해 주시고, 자, 첫 번째 이제 굉장히 쉬운 단계입니다. 자, 제일 큰 플레이트를 준비해 주. 아, 이게 까매서 잘 안 보이나요? 여기다 하얀색을 놓으면 반사가 돼서 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잘 보여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 플레이트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톡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톡 튀어나온 부분이 4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위로 가게 놓고, 지금 필요한 거는 여기 위에 그 교재에 보면 써 있죠. 다시 한번, 요번 한 번만 제가 다시 그 교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활용을 하나.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톡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가게,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가 있어요. 그리고 4개의 M 2.5 곱하기 8. 그럼 뭐겠어요? 2.5 다이아미터고 길이가 8mm인 쿠퍼, 구리색, 스탠드오프. 그리고 2.5 너트. 이거가 4개가 필요해요. 어딨냐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와 있어요. 혹시 지금 놓치신 분들은 여기 비디오 링크를 보고 이걸 보고 따라 하셔도 돼요. 이걸 보고 따라 하셔도 되고, 제가 직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혹시 다른 여러분들 팀원 중에 하나는 이 유튜브 링크를 클릭해서 제가 한 게 지나갔으면은 패닉되지 마시고 따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해야 될 게 4개. 하나, 먼저 부품을 준비해 놓고, 옆에 조수가 있다고 그랬죠. 조수가 항상 4개 해놓고 2.5 4개. 그리고 톡 튀어나온 거를 위로 해서 하나 끼고, 지금부터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굉장히 땀이 많이 나네요. 저도. 자, 하나 됐고, 저도 같은 속도로 조립을 할 거니까는 여러분들도 차분히, 화면을 안 바꿨다. 내가 화면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잘 보이죠? 그래서 지금 4개를 구멍에다가 조립을 해주세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위치 바뀌지 마는 거. 톡 튀어나온 부분이 위로 가는 거예요. 저랑 같이 따라하면 아마 시간 내에 2시간 안에 마칠 수 있을 텐데, 혹시나 느려졌다 그러면은 다른 보조하는 친구가 그 부분을 커버해주고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에 확실히 조여주려면 렌치 같은 걸로 이렇게 조여주면은, 너무 세게 조이지 마세요. 나중에 풀기도 힘들어요. 한 대여섯 번 정도, 서너 번 정도 조립했다 풀었다 하면은
아마 익숙해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 요 튀어나온 부분 위에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은 라즈베리 파이를 올릴 거예요. 자, 잠깐 건너뛰어서 아마 교재하고 순서가 한 요 부분만 다를 거예요. 제가 쉐어를 할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 부분이 그 짜증이 나고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팀원 중에 한 명이 요거를 조립을 해주세요. 지금 펜 앤 틸트 이게 뭐냐면은 요거 두 개. 얘 두 개를 L자형하고 요걸 놓고 락컴 이건 뭐 십자형이나 아무거나 괜찮고 그리고 제일 조그만 여러분들 보시면 케이스에 여기에 있는 제일 조그만 나사 4개, 2개씩 4개로 해서 요거를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주의할 거는 요 L자형의 바깥쪽에다가 이거를 넣는 거예요. 아, 요거 바꿔드릴게요. 지금 요거 여기서 설명드리고 요 바깥쪽에다가 넣고 나사를 안쪽에서 이렇게 2개를 넣고 얘는 뭐 바깥쪽 안쪽이 없으니까는 이걸 넣고 여기다가 나사를 2개 구멍에다가 넣어서 얘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모양으로. 그래서 요거를 지금 미리 해두라고. 이게 나중에 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미리 한 명 정도가 요 부분을 담당을 해서 해주시면은 나중에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저는 요거를 이렇게 놓고 요거를 미리 한 사람 정도가 맡아서 조립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걸로 이제 넘어가면은 자, 다음 할 거는 배러리 홀더. 그 배러리 홀더는 여러분들 요거 있죠. 요 배러리 홀더를 케이스를 가지고 아까 조립했던 거 이 구리색 쿠퍼 스탠드 오프 반대쪽에다 조립할 거예요. 뒤집어서 반대쪽에다 올려놓는데 위치를 보면은 나중에 뒤집으면은 이 전선이 자동차의 오른쪽으로 자 여기 보면 이게 앞쪽이에요. 이게 앞쪽이고 이게 뒤쪽이에요. 앞 헤드 테일이고 그러면 오른쪽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전선이 이렇게 나오도록 되는 거예요. 그럼 뒤집으면은 이렇게 헤드 테일이면은 왼쪽에 있겠죠. 그럼 이 상태로 이거를 조립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조립을 나사는 그 플랫한 나사가 딱 2개뿐이 없어요. 그 한 가지 종류뿐이 없어요. 플랫한 거, 헤드가 플랫한 거. 그 여러분들 위치 그 교재에서 확인하시고 M3 8 카운터 성크 스크루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씩 이게 3mm 너트를 이용해서 마지막은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하나만 했는데 2개 다 시간이 되시면 2개 다 하시면 이렇게 4개. 자, 뒤집으면은 여기가 헤드 머리가 되고 여기가 테일이 돼요. 여기가 앞부분 자동차 앞부분 뒷부분 전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와요. 자동차를 만들어 놓은 걸 보면 나중에 보시면 얘랑 하면은 전선이 이 오른쪽에서 나와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원이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쪽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조금 빠르면 빠르다고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너무 빠르다는 얘기가 많으면 제가 조금 천천히 할 테니까. 자, 거기까지 한번 조립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쉐어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까지 해서 조립하고 하나 더 고르면 남는 시간에 오늘 토요일이니까 혹시 4시간 안에 다 못 끝나면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저는 지금 현재 한국에 있으니까 뭐 밤도 아니고
그 어떤 거냐면은 이름이 MSC로 된 겁니다. Countersunk. 이게 헤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사 모양이 보통은 이렇게 동그란데 이렇게 해서 나사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위에 머리가 대가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플랫하게. 그래서 건전지가 이렇게 위에 딱 올라가게 나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본. 여기 밑에 보면 리본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리본이 갔을 텐데 리본은 뭐냐면 나중에 배터리를 연결하게 되면 여기다가 지금 하지 마세요. 연결하게 되면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리본을 밑에다 놓고 빼는데 저는 리본 해봤자 귀찮아서 그냥 손가락으로 넣어서 뺍니다. 그래서 리본을 별로 안 해요. 나사는 부족하지 않아요. 나사는 혹시 잊어먹거나 나사가 부러져요? 부러지는 경우는 못 봤는데 혹시나 부러져도 예를 들어서 4개 끼울 거를 3개 끼워도 돌아가요. 그러니까는 너무 크레이지 될 필요 없고 그리고 여분이 조금씩 있어요. 한두 개씩은 여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쫓아오고 있으면 덤스업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까지 별 문제 없다. 덤스업. 자, 지금까지 잘 쫓아오고 있다. 덤스업. 다시 한 번만. 제가 지금 화면을 켰어요. 자, 안재원, 그리고 황수정, 문신혁,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이소울, 잘하고 있습니다. 건전지 고정하는 부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얘예요. 건전지는 얘로. 지금 화면이 쉐어가 되어 있으니까는 조금 키워드릴게요. 좀 화면이 크죠? 얘가 건전지를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뺄 때 어려우니까 파란색 리본을 밑에다 까는 거예요. 근데 굳이 깔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음. 혹시 나는 이거 진짜 잘한다. 그래서 빨리빨리 끝냈으면 제 설명 듣지 말고 그 교재 보고 앞으로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기다릴 필요 없고 혹시 잘 모르겠다 다시 해달라 다시 해줄 수는 없어요. 이 비디오를 보고 확인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비디오 보이시죠? 비디오 보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비디오 링크는 어디냐? 교재에 있어요. 자, 비디오를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나중에 뒷바퀴를 고정하는 플레이트를 대려고 그래요. 이게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여기까지 만들었죠. 이 밑에다가 이렇게 쿠퍼 스탠드업 제일 큰 노란색 스탠드오프가 있습니다. 제일 큰 거. 이거 4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4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요 볼트 4개. 나사 4개. 여기 M38 찾을 수 있겠죠? 저희가 화면에서 보여주면 여기 있는 겁니다. M38이 여기 있고 그리고 쿠퍼 스탠드오프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4개씩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여기 하나, 둘, 이게 밑에서 본 거예요. 셋, 넷.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얹으려고 그래요. 밑에다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개, 하나, 둘, 셋, 4개를 여기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사를 하나, 둘, 셋, 4개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이시죠? 어디다가 하냐면은 밑에다 할 거예요. 밑에. 여기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가 위, 그리고 여기가 아래쪽에다가. 그러면은 구멍이 어떤 거냐? 3mm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은 딱 4개뿐이 없어요. 여기 3mm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하나, 둘, 셋, 4개뿐이 없어요. 그리고 대략
얘랑 비교해서 모양을 보시면 여기 4개 딱 구멍이 보이시죠? 골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 자, 둘, 내가 이거 조립을 못하면 난 컴퓨터에 재질이 없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교보제에 익숙해져야지 나중에 응용하기 그리고 이 자동차를 테스트하고 이럴 때 좋아요. 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운전도 잘하듯이 그래서 일부러 굳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요 4개 조립. 헤드는 항상 이쪽을 향하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을 테니까. 일단 쉬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게 만들던 가닥이 있으니까 쉬지 않고 일단 어셈블리 파트 1 끝날 때까지 일단 가고 휴식하고 그 다음 파트 2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놓치신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듯이 자, 비디오를 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링크가 나와 있을 겁니다. 링크를 틀면은 이런 식으로 좀 빨리 2배속 제 손입니다. 이거 제 손. 제가 토탈 한 100번은 조립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뭐냐면은 우리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라즈베리 파이랑 컨트롤러를 얹으려고 그래요. 어떤 순으로 할 거냐면 먼저 라즈베리 파이를 얹고 그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쿠퍼 스탠드오프 조그만 노란색 스탠드오프 요 4개를 사용할 거예요. 하고선 햇을 올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햇은 요거를 올리고 그 다음에 PCA 968로 기다란 거, 그 다음에 제일 조그만 거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필요한 재료는 재료? 나사는 그 쿠퍼 스탠드오프 4개 더랑 그리고 스크류 2.5 그리고 6mm 조그만 스크류예요. 스크류. 그 다음에 2.5 이거는 긴 거예요. 제일 긴 거. 얇고 제일 긴 거 2.5 너트. 근데 위치를 확인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얘랑 얘가 필요하고 이거는 햇을 결합할 때 그리고 기다란 거랑 2.5는 이제 PCA랑 TV를 연결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화면 순서대로 지금 결합을 할 거예요. 먼저 라스베리 파이, 햇, 그다음 PCA, 그 다음에 TV 이런 순으로. 자, 여기서 힌트는 나사를 굳이 4개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 여기 하나, 대각선으로 둘, 여기도 하나, 둘만 해도 충분히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 대각선으로 하나, 2개 정도. 근데 스탠드오프는 4개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4개 다 해도 되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2개씩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바꿔서 자, 다음에 먼저 제일 처음 할 거는 이렇게 놓고 라스베리 파이를 올리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일로 튀어나와 버리니까 USB가 왼쪽 자동차의 왼쪽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4개 조그만 스탠드오프 쿠퍼 노란색 요거를 갖고 손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하나 얘는 4개를 다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도 둘 셋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러한 스탠드오프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여러 가지 컨트롤러들을 라스베리 파이 위에 결합을 해야 되니까 길이도 다르고 쿠퍼 스탠드오프가 제일 좋고, 만약 쿠퍼 스탠드오프가 없으면은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래서 손으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굳이 뭐 나사가 이거 플라이어 갖고 이렇게 꽉꽉 조이고, 그건 나중에 딱 진짜 무슨 경연대회라 대회를 할 때, 이럴 때 이제 망가지지 않도록 그때만 하면 되고, 이렇게 4개를 올려주고,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머리, 꼬리, 앞부분, 뒷부분, 오른쪽, 왼쪽, 여기에서 왼쪽 방향으로 USB가 나갔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그 인공지능 무슨 대단한 모델을 만들어서 돌린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구글 코랄을 여기다가 USB 3에다 연결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그 GPU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빠르게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는 이때 조립 방법은 지금 핀이랑 이 스컷과 암컷이 똑같아요. 개수가. 그러니까 두 줄로 돼 있는데 두 줄이 다 들어가도록 꾹 눌러주면 됩니다. 한 줄만 들어가면 안 돼요. 두 줄이 들어가도록 꾹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4개 나사 제일 조그만 거 있죠? 제일 조그맣진 않다. 6mm짜리 나사로 고정시켜 주는데 한 4개 다 할 시간 없으면 2개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노안이라 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둘, 그리고 이쪽에다가 3개 정도까지만 하자. 네. 저는 3개만 했습니다. 4개 하셔도 되고 3개 해도 되고. 자, 다음에 여기까지. 조금 기다렸다 갈게요. 자, 다음 할 거는 PCA 9685, 기다란 거. 기다란 거는 조립할 때 주의할 거는 얘가 여기 핀이 많은 게 앞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랑 가깝게 핀이 많은 게. 이거 반대로 돼 있으면 나중에 다시 다 풀어야 돼요. 전선이 그 길이가 안 맞아서 전선이 길이가 안 맞아서 다 풀어야 되니까 이 핀이 앞쪽으로 가게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기다란 거. 12mm짜리 나사 4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만 해도 대각선으로 2개만 해도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꽂고, 하나를 조일 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잘 안 보여서 잠깐 바깥에서 조립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조립을 하고 빠지지 않을 정도만 조여주면 돼요. 빠지지 않을 정도만 하고, 대각선으로 반대편에 하나 더. 대각편에 하나 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4개를 다 하셔도 됩니다. 다시 화면 바깥으로 나가서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PCA를 조립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됐고, 다음 하나 더.
얘는 요 두 개가 나와 있는 거, 요 작은 거 두 개가 나와 있는 게 바깥쪽 제일 밑으로 테일 쪽으로 가도록. 왜냐하면 나중에 얘 소켓을 전선 소켓을 이렇게 꽂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길이가 길지가 않으니까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되도록. 마찬가지로 이때도 12mm짜리로 고정을 하고 자, 한쪽을 한 다음에 대각선 쪽을 하고 나사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저는 이걸 많이 해봤으니까 익숙해서 손으로 다 하는데 손으로 안 되면 도구를 사용하시면 돼요. 굳이 손으로 다 하려고 그럴 필요 없이. 자, 그러면 아래서 보면 이런 모양. 지금 저는 두 개만 고정을 했기 때문에 두 개만 보이지만 네 개 다 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다 그 나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서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자, 화면을 혹시 놓치신 분들은 비디오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배속. 자, 점차 모양이 자동차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자, 햇을 결합시켜주고 자, 다음은 PCA랑 TV 컨트롤러. 그래도 2배속. 이거 찍을 때 되게 고생했어요. 하다 보면 막 떨어뜨리고 볼트 너트를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그럼 다시 찍고 막 이래가지고 한 큐에 가장 잘 된 놈을 고르느라고. 자, 이렇게 하면 조립이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리라고 보고, 자, 파트 1 이제 거의 끝나가요. 조금만 더 열심히. 자, 다음 요 플레이트, 이거 바꿔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조립을 한 거고요. 여기까지 조립을 했고, 미리 조립된 뒷바퀴 요거를 이렇게 갖다가 이제 꽂으면 됩니다. 꽂고, 예, 요거 3mm짜리입니다. 3mm 너트. 3mm 너트짜리. 여러분 화면 위치는 여기에 있는 거. 3mm 너트. 요거 4개로 고정을 시키면 돼요. 그럼 바퀴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구멍을 잘 맞춰서 집어넣어야 돼요. 구멍을 잘 맞춰서 집어넣는데 혹시 이전에 조립이 여기가 잘못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막 이게 헷갈려요. 여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 구멍에다가 홀에다가 그대로 갖다 맞추고 밑에다가 이 너트로 조여만 주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로 실습 화면을 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자, 여기서 전선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바깥쪽으로 하고선 구멍을 여기 보시면은 얘랑 얘 그리고 여기 보면 4개 구멍이 맞죠? 그러면 살짝 앞뒤로 이렇게 눌러주면 딱 들어간다. 그러면 끝. 이때 전선이 안으로 꼬여 있으면 이거 다시 해야 돼요. 빼기 힘들어요. 이거 4개가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조심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로 하나 둘 셋 넷 자, 4개까지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돼 있으면은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바꿀 수 있어요. 프로그램에서 바꾸도록 할 테니까 지금 그걸 반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더 그 매스업이 되니까 그대로 일단 반대로 돼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러면 모터까지 연결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방향으로. 자, 그러면은 화면을 쉐어해서 혹시 못 보신 제가 만드는 걸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2배속 혹시 반대로란 게 빨간색 까만색이 왼쪽 오른쪽이 반대로라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 나중에 테스트 해보면 앞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뒤로 가면 반대로 하면 되니까 자, 다음 이제 요거까지 더 하고 조금 더 기다릴게요. 뒷바퀴를 이제 다음과 같이 고정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주의할 점 바퀴에 보면은 축하고 모터 하얀색 모터랑 바퀴에 보면 일자로 맞게 돼 있어요. 강제로 집어넣지 마시고 일자를 맞춰가지고 바퀴랑 모터의 그 축 X에 있는 일자 모양이 맞게끔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 축이 연결되어 있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거 꽉 누르면 부러져 버려요. 정말로. 그래서 그러면 순간 접착제 갖고 막 하고 이래야 되니까 요거를 집어넣을 때 일단 일자 모양을 맞춰서 하는데 손가락을 뒤에다가 받쳐서 이게 밀려나지 않게끔 지금 이렇게 제가 손가락을 뒤에다 받쳤거든요. 다시 해서 일자 모양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래 위로 돼 있으니까 일자 모양을 맞춰서 지그시 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지그시 이 정도 들어가면 끝.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반대쪽도 마찬가지 지금 일자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모양을 맞춰서 집어넣는데 그냥 집어넣지 마시고 손가락 하나를 뒤에다 이렇게 받쳐서 이거 그냥 꽉 힘으로 하다가 부러진 경우 많이 봤습니다. 학교 수업도 그렇고. 자, 뒷바퀴까지 이렇게. 되도록이면 뒷바퀴가 위에서 봤을 때 11자 모양으로 돼야지 당연히 똑바로 가겠죠. 11자 모양으로. 지금 아주 이쁘게 잘 됐어요.
나중에 한번 진행이 되면 보도록 합시다. 선이 바뀐 거는 이게 잘못 바뀌었는지 제대로 바뀌었는지. 자, 그럼 여기까지.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비디오. 자, 2배속. 끝. 간단하죠? 자, 1단계 파트 1의 마지막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선 연결. 선 연결하는데 자, 이렇게 제가 자동차를 놓고 지금 연결할 거는 3개의 서버 모터 요 3개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는 방향 조정을 위해서 사용될 거예요. 1번. 이게 1번이에요. 방향 조정 1번. 2번은 펜. 3번은 틸트. 자, 펜 앤 틸트가 뭐냐면 제 화면 보이시죠? 제 얼굴. 펜은 카메라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게 카메라라고 하면 스탑 사인이긴 하지만 카메라라고 하면 카메라가 그 집에 그 CCTV 카메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떤 도둑놈이 있다 그러면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360도 다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왼쪽으로 좌우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 두 가지로 돼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제 얼굴 보이시죠? 아, 이거 아니구나. 예, 보이시죠 이제? 그 조교님이 이상한 표정을 지어서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게 카메라라고 하면 카메라가 다 사방을 비추려면 좌우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다 비출 수 있어요. 여기 비추려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는 거를 펜이라고 해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틸트라고 해요. 그래서 2개의 모터만 있으면 사방팔방을 다 비출 수가 있어요. 그게 펜, 틸트라고 해요. 그래서 펜을 조정하는 모터를 펜 모터, 2번 모터고 위아래를 조정하는 거, 틸트를 조정하는 게 틸트 모터, 3번 모터라고 해요. 그럼 다시 화면을 바꿔서 일로 가면 우리가 1번 이건 방향 조정 모터, 2번 펜, 3번 틸트인데 여러분들 어차피 1, 2, 3번이 지금 다 똑같아요. 꽂는 순간 1, 2, 3번이 정해지니까 그것만 확인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모터 3개를 준비해 주시고 또 준비하실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선이 4개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지급된 것 중에 여러 개 선이 있는데 4가지예요. 하나가 어디 갔냐? 뚝 떨어졌다. 긴 거 하나, 그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선이 필요했는지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해요. 제일 긴 거 4가지 색, 5가지, 5개 선으로 된 제일 긴 거. 지금 요거 좀 이따가 야 소라 요 제일 긴 거 이거 하나 그리고 4개로 된 선이 있어요. 조그만 거 요거 4개로 된 거 그게 또 하나 그리고 3번이 까만색 빨간색인데 2개가 갈라진 게 있어요. 따로따로 갈라진 거 소켓이 있는 거 갈라진 거 요게 3번 그리고 마지막에 양쪽이 다 이 소켓으로 된 거 요게 4번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4개를 준비해서 자, 이 선 헷갈리죠? 교재를 보셔도 되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걸 확인하면서 교재를 확인하면서 첫 번째 제일 쉬운 거부터 이 뒤에 이 DC 모터에 나온 거 얘 2 선을 항상 소켓을 보면 요철이 있어요. 요철로 그게 앞뒤를 맞추는 거거든요. 요철에 맞게끔 안 들어가면 놓지 마세요. 그럼 부러져요. 요철이 맞게끔 왼쪽은 왼쪽 거 오른쪽은 오른쪽 거 딱딱 소리가 날 거예요. 클릭 소리가. 이렇게 제일 쉬운 거 여기까지 됐으면 다음 1번 선
1번 선이 5개 줄 돼 있는 거 제일 긴 거. 제일 긴 거를 햇에서 여기 햇 있다고 그랬죠? 햇에서 어디로 가냐? 제일 멀리 있는 거. 제일 멀리 있는 거 TV 요 2개짜리 여기로 가시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이나요? 보이죠? 여기서 햇에서 TV 컨트롤러 제일 조그만 컨트롤러 이 예쁜이 안 맞아요. 이 선은 5개짜리 예쁜이 안 맞으니까 지금 화면에서는 제가 화면을 다시 공유해 드리면 방금 전에 제가 조립한 게 얘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1번 됐죠? 얘가 1번 실제 그림에선 얘 요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실제 그림에서 화면이 공유가 안 됐다. 죄송합니다. 화면이 공유가 안 됐었네. 다시 방금 전에 조립한 게 요거 여기서 여기로 5개 선 돼 있는 거 여기서 보면은 얘랑 여기서 제일 조그만 거 TV 여기까지 여기 1번. 자 다음은 2번. 2번은 선 4개짜리 요겁니다. 선 4개짜리 선 4개짜리를 어디서 어디로 연결하냐면은 햇이 3개가 있어요. 4개짜리가 3개 3개 중에 첫 번째 거 여기 첫 번째 거 여기다가 연결을 하고 다른 한쪽은 PCA 기다란 거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자동차의 오른쪽 왼쪽 말고 오른쪽에다가 연결해 주면 된다. 1번에서 제일 오른쪽. 자 화면으로 보시면 제가 화면으로 다시 쉐어 화면으로 보시면 방금 전에 한 게 어디냐면은 여기 1번 여기 지금 여기입니다. 요거에서 요겁니다. 4개선 여기서 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햇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신호를 받아서 PCA 컨트롤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거는 우리가 3번이 요거였죠. 이렇게 2개로 갈라지는 거 갈라지는데 하나는 이 TV에다 꽂고 다른 하나는 여기다 꽂아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꽂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은 TV에다만 딱 소켓에다만 꽂겠습니다. 자, 3번 얘를 TV 요 위치에다가 소켓에다가 그냥 딱 클릭하고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거 연결하지 말고 아직 연결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연결하지 말고. 자 다음 마지막 선 얘는 어디냐면은 다시 화면으로 가서 지금 화면 보이시죠? 여기 PCA의 가운데 여기 가운데에서 여기입니다. 여기 요 위치 이쪽에서 보면 지금 PCA 가운데 여기 이쪽에서 요 제일 앞에 여기 지금 가렸는데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얘에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까만 거 빨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가는 거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자 요 소켓으로 된 까만 거 빨간 거 선을 하나는 여기다가 연결하고 여기 보이시죠? PCA의 가운데 연결하고 다른 거 하나는 쭉 점프하면 여기 들어갈 곳이 여기뿐이 없어요. 햇에 여기로 연결하는 거. 자 여기까지 선 연결. 혹시 못 쫓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화면 비디오를 보여드릴게요.
2배속. 자, 다음은 서버를 3개를 연결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 보조 역할하는 친구는 준비해 주시고, 이 비디오 링크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틀어서 천천히 돌려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는 이거 다 보여주고 있네. 자, 다음 서버를 연결하려고 그래요. 요거는 실습을 제가 보여준 다음에 틀어드릴게요. 자, 이제 하나, 3개 중에 하나를 홀드하고, 여기 보시면 색깔이 3가지가 있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 빨간색, 갈색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거 까만색이에요. 이제부터 이게 무슨 색이다? 까만색.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이게 무슨 색이다? 갈색이 아니라 까만색. 그죠? 아, 김민재 군한테 상을 줘야겠다. 이제부터 노란색, 빨간색, 까만색. 원래 까만색을 줬어야 되는데 왜 갈색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PCA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나갑니다. 아, 0번, 1번. 아, 죄송합니다. 컴퓨터는 항상 0부터 시작하죠. 0, 1, 2, 3, 4, 0,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색깔에 맞게, 거기 보면 노란색, 빨간색, 까만색 있죠. 노란색, 빨간색, 까만색 0번에다가 첫 번째 걸 꽂습니다. 0번에다가. 그러면 얘는 1번 모터. 1번 모터가 뭐라고 그랬죠? 아시는 분? 생각나시는 분? 1번 모터는 뭐 하는 모터다? 1번 모터. 1번 서버는 뭐 하는 거다? 팬? 방향 조절.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이 방향 조절.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 스티어링. 예. 스티어링.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 들어갈 거예요. 얘가 오늘 실습에 중요해요. 그래서 1번 이렇게. 다음 두 번째 모터를 딱 집어서 똑같이 3색이 있죠.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이 있다? 노란색, 빨간색, 까만색. 갈색이 아니라 까만색. 생명인가 보다. 까만색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PCA 컨트롤러에 까만색이 돼 있어서 그래요. 똑같이 1번, 두 번째, 1번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에다 꽂아주시면 돼요. 색깔에 맞춰서. 2번. 그래서 얘는 2번 모터는, 2번 서버는 뭐 하는 놈이다? 2번은 뭐 하는 거다? 생각나시는 분? 2번은 뭐 하는 거다? 저기 영진군이 대답했었는데 펜. 사실은 FAN은 부채가 아니라 선풍기가 아니라 PAN이에요. 제 발음이 후져가지고 팬으로 알아들었나 본데 PAN이에요. 펜에다 쓸 거예요. 이렇게 놔두고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똑같이 노란색, 빨간색 무슨 색이다? 까만색.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까만색이라고 그래도. 이거를 어디다가 한다? 검정색. 까만색이라고 안 그러나 보죠? 이번에 세 번째 2번이 0, 1, 2니까 세 번째
세 번째에다 이렇게 꽂으면 1, 2, 3번. 3번은 뭐다? 3번 서버. TH. 준비를 하고 있었네. 영진군이 아예 물어볼 거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네. 바로 그냥 틸트하고 나오네. 그래서 얘는 위아래를 그 노래에도 나오는 위아래 그처럼 위아래로 조절하는 모터를 할 겁니다. 나중에 펜앤틸트를 잘 사용하면 무슨 프로젝트를 할 수 있냐면 볼 만들어 놓고 이 볼을 자동으로 체이싱 이렇게 쫓아가는 그 자동차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그 강아지가 이렇게 볼 쫓아가듯이 자동차가 자동으로 쫓아가게 만들 수 있어요. 펜앤틸트를 이용하면.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마지막 1부의 마지막 까만색과 빨간색 아까 이거 연결 안 했죠? 요거 연결 안 했어요. 요 연결을 까만 거를 잘 들으세요. 4번 노란색 4번 노란색에다 연결해요. 4번은 뭐냐면은 다섯 번째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예요. 노란색에다 연결해요. 빨간 거는 그 옆에 5번에다가 4번 5번이라고 자세히 보면 안경 벗고 자세히 보면은 거기 4번 5번 써 있어요. 4번 까만색 5번 빨간색 노란색 라인에다가 꽂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자, 여기서 지금 뭐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 둘, 셋, 1번 요거 쭉 따라가면 1번 모터 스티어링 2번 그러니까 0번 1번, 2번이죠. 이거 헷갈리는데 1번, 2번, 3번이 순서대로 0, 1, 2에 들어가면 됩니다. 펜 틸트까지. 나중에 요 펜 틸트 바뀌면 우리는 이번 수업에는 사용은 안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펜 틸트를 사용하면 막 지멋대로 갈 수가 있으니까 요거 맞춰주고 마지막으로 연결할 게 여기서 아까 연결하는 거 까만 거는 다섯 번째 거 4번 빨간 거는 그 옆에 5번 여섯 번째 거 두 번째 그룹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노란색에다가 여기 노란색에다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빨간 거 까만 거가 여기 가렸는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쪽에. 자, 그래서 비디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배속 이거 아닌데 이거 맞다. 얘는 저 펜앤틸트 서버가 프리 어셈블 돼 있는 버전이라서 단 20초 만에 저거를 끝내네. 훌륭하다. 자, 현재까지 조립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된 겁니다. 자, 지금부터 10분간 휴식을 하는데 휴식하는 동안에 혹시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은 교재랑 화면을 보시고 마무리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11시 36분이니까 11시 45분부터 계속 두 번째 파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때 그 라스베리 파이랑 SD 카드 전원 그러니까 라스베리 파이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SD 카드를 라스베리 파이에 꽂아두고 그리고 건전지를 준비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